안녕하세요. 보디어 플란트 원장 유하정입니다. 오늘은 요새 많이 사용하는 체중 조절 약물이죠. 위고비. 위고비를 썼을 때 탈모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탈모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확률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최근에 나온 이 논문이 위고비 맞으면 탈모 일어날 수 있다라는 수많은 기사들을 작성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었어요. 이 논문 한번 보면 일단 위고비 맞은 사람들의 전체 3% 정도한테서 휴지기 탈모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여성한테서는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났고, 미성년자 13에서 17세 성인기 이전의 환자들한테서 성인기 이후의 환자들보다 탈모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런 통계적인 결과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시판되는 다른 체중 조절 약물인, 시중에서는 콘트라브라고 팔리는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합체 약물이 있어요. 이것과 위고비랑 똑같이 다이어트 약물인데, 어떤 군한테서는 위고비를 투여하고 어떤 군한테서는 이 콘트라브를 투여를 했더니 이 약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탈모가 52%나 위고비 쪽이 많았다라는 이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치 막 위고비 맞으면 52%가 탈모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와전이 되어서, 이게 높은 퍼센트면 또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클릭해보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 52%가 굉장히 막 크게 뉴스 제목 같은 데 들어가고 이래서 위고비 맞으면 탈모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진료실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를 맞았을 때 실제 탈모를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고비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위고비를 맞아야 된다면 어떻게 맞아야 탈모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고비에 의한 탈모 발생은 전체 환자의 한 3% 정도한테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까 다른 체중 조절 약물보다 실제로 탈모 발생 가능성이 52%가 컸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위고비 자체가 모낭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위고비가 지금까지 나온 다른 탈모 약들보다 살을 빨리 빼고 많이 빼기 때문이에요. 사실 위고비의 승인을 받을 때 체중 감소하는 식욕 억제 효과를 보면 1년 정도 위고비를 맞았을 때 평균 체중의 15%가 감량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다른 약물들, 예를 들어 아까 그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콘트라브, 이런 다른 먹는 탈모약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장기적으로 내게 해주는 약물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위고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니까 머리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위고비 자체는 GLP 유사체인데 이거 자체가 모낭 독성을 나타낸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은 없고, 작용 범위나 기전을 생각해봤을 때 위고비 성분 자체가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면 왜 살이 빠질 때 머리가 빠지나요? 궁금하실 수 있죠. 우리가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쪼그라들거나 죽어야 돼요. 지방에는 원래 안에 지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죽거나 쪼그라들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피 속에. 근데 이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모낭에 있는 모낭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든 어떤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식이 조절을 하든, 그러니까 내 체지방이 줄어들면 머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체중 조절을 할 때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헐적 단식 있죠? 간헐적 단식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 모든 장기에 좋다라고 했어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지질 수치도 좋아지고 피 속에 다른 장기 기능도 좋아지고 심지어 피부에도 좋대요. 그래서 만성 궤양이나 아니면 화상 있는 사람들 간헐적 단식 시켰더니 피부도 좋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에 다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모낭 상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전을 우리가 추적을 해봤더니 지방이 줄어들죠? 이 지방이 죽으면서 내는 유리지방산들이 모낭의 줄기세포를 억제해서
탈모 증상을 일으킨다라는 기전이 발표된 바가 있어요. 위고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을 줄이니까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면 살도 빼야 되고 탈모도 우리가 치료해야 되죠. 살은 빼고 싶고 머리는 빠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유리지방산이 모낭을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 있으면 무조건 죽인다. 패스와 논패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있으면 모낭이 억제를 받는 건 맞지만 반드시 빠진다고 볼 수 없어요. 모낭 입장에서는 이 피 속의 유리지방산은 원래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일정 정도 수준으로는 항상 존재하는 시그널이었는데 원래 피 속에 있던 유리지방산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럼 모낭에 좋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빼면 머리는 덜 빠져요. 그리고 모낭 줄기세포 자체도 얘네들의 자체 회복력이 있어요.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는 항상 받잖아요. 내가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기존에 안 그래도 피 속에 유리지방산이라는 스트레스가 없었을 때에도 그냥 빠지는 모발들 있죠. 다른 탈모 질환, 예를 들어 남성형 탈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걸로 이미 힘든데 거기다 다른 스트레스원이 또 가중된다 이러면 모낭 입장에서도 포기하고 싶겠죠. 기존의 탈모 질환이 있으면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위고비 자체가 저 탈모에 나쁜, 머리카락에 나쁜 약이다 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 다이어트 자체가, 그러니까 내 몸의 체지방을 없애는 행위 자체가 머리카락에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지키면서 살을 빼려면 최대한 살살 느리게 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고비와 탈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워낙에 자극적으로 인터넷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위고비 자체가 막 정말 모낭에 독이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을 잘 생각을 하고, 내가 살은 꼭 빼야 되는데 휴지기성 탈모는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낭의 생장기를 늘려주는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약물 다이어트 할 때 같이 잘 사용하시고, 필수 영양소 부족하지 않게 영양 섭취에 골고루 모낭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골고루 먹는 습관, 이런 것들 좀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